귀엽죠. 여기서 말하는 그 사과꽃이 어, 음, 한국에서 4월 정도에 피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0분도 안 되는 거리 가면은 거기가 좀 시골 같은 데라서 이렇게 거기가 사과밭이 좀 많은 데가 있어요. 사과꽃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봐야겠다. 사과꽃이 그냥 보면은 벚꽃 같아요. 그냥 그러네. 하얗게. 그랬어요. 음, 사과꽃이라 하니까. 여기서는 한 이 애니 온 때가 6월이니까 6월이 이제 그제서야 봄이라 사과꽃이 막 피나 봐요. 음. 음. 근데 막 사과꽃 이렇게 너무 흔해 보이네요. 이 꽃이 비슷한 게 그쵸? 너무 많을 것 같아. 사과꽃, 복숭아꽃, 앵두꽃, 벚꽃, 살구꽃 얘네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음, 음. 완전 하얀 눈밭 같아요, 거기가. 그때 그 레이첼 린드부인이 심한 충격을 받다. 린드부인이 걱정스레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 큰 짐을 떠맡은 거예요. 더구나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할 테고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짐작조차 못하잖아요. 물론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마릴라. 즐거운 과수원 나들이를 마친 애니 생기 있는 얼굴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하지만 뜻밖의 낯선 손님을 보고는 당황해하며 문가에 멈춰섰다. 고아원에서 입었던 꼭 달라붙는 깡총한 원피스 아래 깡마른 다리가 볼썽사납게 길쭉이 드러난 것이 여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주근깨도 오늘따라 유난히 더 많고 도드라져 보였다. 모자를 쓰지 않아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칼은 그야말로 엉망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빨개 보였다. 이런, 확실히 얼굴을 보고 결정한 건 아니로군요. 아,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아, 우리 음, 한국도 좀 그렇죠. 고아원에 사는 애들은 좀 음, 상게 보고 음.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그런 여기도 이렇게 막 가정부를 보내주지만 애 보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 린드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린드 부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속내를 말하는데 자부심을 느끼며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었다. 깡마르고 못생긴 아이로군요, 마릴라. 이리 와봐라, 얘야. 어디 한번 보자. 세상에, 주근깨가 어쩜 이렇게 많니? 머리는 당근같이 빨갛잖아. 자, 이리 와보라니까. 애는 그리로 가긴 했지만 린드 부인이 바라던 대로는 아니었다. 애는 단숨에 부엌 마루를 가로질러 린드 부인 앞에 섰다. 얼굴이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으며 가녀린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떨고 있었다. 애니 발로 마루를 쾅쾅 굴리며 목매인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주머니 같은 사람은 싫어요. 싫어, 싫어. 정말 싫어. 싫다고 소리칠 때마다 발 구르는 소리도 점점 커졌다. 어떻게 저한테 깡마르고 못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주근깨 투성이에 머리가 빨갛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주머니는 뻔뻔하고 예의 없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앤! 마릴라가 깜짝 놀라 외쳤다. 어떻게 제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애니 격한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했다. 아주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좋겠어요? 누가 아주머니한테 뚱뚱하고 미련하고 상상력은 눈꽃만큼도 없어 보인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렇게 말해서 아주머니 기분이 상했대도 전 상관없어요. 아주머니가 기분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절대로, 쾅쾅. 아, 너무 시원하죠? 이렇게 말한 거 너무 시원해. 생긴 걸 가지고 그렇게 비웃으면 안 돼요, 레이첼. 린드 부인이 화를 내며 따졌다. 와, 근데 쌤, 진짜 난 마릴라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게 같은 이웃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레이첼의 린드 부인의 영향력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른 말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은 참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거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음, 그냥 그쵸? 음.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음.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음, 누구의 이렇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니까요. 음. 그냥 성격이 좀 이렇게 뭐랄까 담백? 투명하고, 담백한 거지. 어, 담백하고, 솔직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딱 가운데 서가지고 옳고 그른 거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음. 너무 드라이하지. 앤한테 진짜 낭만주의를 확 깨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는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네, 지적을 하고 혼내고 음, 그거에 대한 것만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음, 그 아이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가 교육적인 의미에서 되게 좀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그 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은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음, 보통 행동에 대해서도 하면서도 그 아이에 대한 지적도 같이 하게 음, 되거든요. 그 아이 그렇죠,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지. 그래서 음, 저는 뭐 그게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막 이렇게 아무튼 좀 록다운 하는 것이. 그쵸.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런 어, 식인데 그게 아니라 음, 그 음, 잘못된 행동 고쳐야 되는 음, 거에 대해서만 맞아. 이야기하는 거. 아, 얼굴 나왔다. 왔다. 딱 요즘 왜 이렇게 빨강 머리 아침에 애니야. 머리 새끼. 아, 요즘 쌤 왜 이렇게 원래 아침에 머리색이 일어나기가 힘든지 자꾸 늦잠을 자게 되네요. 힘드시죠, 당연히. 다섯 음, 시가 웬 말이에요. 좀 일찍 응, 자야 되는데 늦게 그치, 자죠. 그치.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음. 음. 그 머리 색깔 괜찮네, 쌤. 우리 셋 다 한번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쓱 올라갔다라는 것도 진짜 귀여우시. 까치발을 들고, 그러니까 까치발을 귀여우시. 진짜 귀여우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이 마음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막 까치발로 막 2층에 올라서 밥은 먹었는지 쟁반 들여다보고 막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아니야, 원래 메쉬는 따뜻한 사람. 그쵸. 근데 맞아. 그 따뜻함을 이렇게 더 일깨워준 아이가 애인 것 같아요. 진짜 그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이 사람을 참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이렇게 애가 아니었으면 저도 지금 저의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 음, 되게 까칠하고 아주 모나고 뭐라고 했지? 이렇게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냥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게, 음, 부드러워졌을까? 이게 포용력이 좀 이렇게까지 생겼을까? 음,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더 알았을까?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네. 음, 아이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음, 자식으로서 자기가 부모한테 해야 할 모든 거를 했구나. 누가 그런 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럼, 100% 공감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매튜 아저씨도 이 애니 음. 아니었으면 이런 까치발을 들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존재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음, 그런 것 같아요. 애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처분을 기다렸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가득 묻어났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릴라는 실제로는 앤이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깜짝 놀랐다. 린드 부인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자,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얘야. 당연히 용서해주고 말고.
어쨌든 나도 너한테 좀 심하게 대했던 것 같다. 하얀 6월 수선화는 뭘까요? 수선화가 보통 봄에 이른 봄에 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추운 지역이라서 아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사과꽃이 한국에선 4월에 피잖아요. 수선화도 4월에 있고. 근데 여기 네. 추우니까 6월에 벚꽃이 피고 음, 수선화가 피고 그런 거. 그렇겠네, 진짜. 음. 근데 수선화 보통 노랑인데 하양이 있구나. 아, 참, 하양도 하얀, 있다. 하양 안에 네. 노랑이 있구나. 네. 간다면은 6월에 가야겠다. 우리 아직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게. 근데 지금 좀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지금 완전. 우리는 코로나 때도 밖에서는 난리여도 책을 읽었던 것처럼 밖에선 맞아. 난리여도 애를 읽어볼까요? 예.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이제 매일 일하는 데서 매일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정신적으로 멍한 상태에서 집에 오면 밤에 제가 그때 이제 북클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밤에 매일 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와. 밤에 매일 그냥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낮과 밤이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보냈었던 기억이 나서 뭐 어쨌든 우리는 책을 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서